네, 다음 세션은 이제 멀리 미국에서 연결해 주셨는데요. 저희 아까 안내 드렸던 이영우 전 심사위원님, 예, 저희랑 매년 이렇게 세미나에서 지금 3년째 도움 주시고 많은 좋은 인사이트를 주셔서 기업들이 특별히 아이템에 관한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잘 받기 위한 그런 노하우들 많이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2시부터 2시 40분 정도 시간 관계상 뭐 어떻게 조금 더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 연장이 될 수 있는데 대략 그 정도로 예,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이영우 심사위원님, 전 심사위원님 지금 수석 디자이너로 계신데요. 그러면 마이크 여시고 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이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미국에 거주 중인 디자이너 이영우라고 하고요. 우선 어,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올해로 11년 차가 된 산업 디자이너고요. 그동안 디자인 에이전시나 그런 몇몇 글로벌 기업의 인하우스 디자인 팀에서 이렇게 커리어를 이어오면서 다양한 분야의 제품 개발과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품 디자인과 디자인 전략을 세우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회사 밖에서도 이렇게 디자인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해서 2018 년부터는 굿디자인 코리아랑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가전제품 부분을 심사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CES 2020 혁신상 심사위원으로 위촉돼서 마찬가지로 가전제품 부분을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샌디에고 디자인 윅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올 9월에 개최될 컨퍼런스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비전을 정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미국 산업디자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죠. IDA 어워드의 제품 디자인 부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덱스컴의 샌디에고 본사에서는 하드웨어 경험 디자인이라는 것을 리드하고 있는데요. 주로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그런 연속 혈당 모니터링 시스템인 CGM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리고 제조하고 판매까지 하는 그런 글로벌 메디컬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했고요. 어, 무엇보다도 이렇게 신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나 여러 텍 기업들과의 이런 다양한 협업, 그리고 기술과 디자인을 적절하게 융합을 해서 지속적인 이런 제품 개발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을 했고, 지금은 그 결과로 업계 1위의 그런 글로벌 메디컬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주력 제품 중에 하나인 덱스컴 G6라는 시스템인데요. 어, 작은 크기의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몸에 부착함으로써 스마트폰 앱과 연동을 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체열 없이도 당뇨 환자의 혈당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차세대 제품 플랫폼 중에 하나인 덱스콤 G7의 이런 전체적인 하드웨어 디자인과 디자인 전략을 리드했었고, 작년 초부터는 어, 전 세계 시장에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런칭한 제품들을 직접 다양한 국제 어워드에 출품을 했었는데요. CES 2023 혁신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4개 정도의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모든 상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큰 마케팅 효과도 있는데요. 제일 의미 있는 점은 제품을 아예 초반부터, 그런 개발 초기 단계부터 메디컬 제품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 같은 스마트 가전제품처럼 이렇게 보여지길 원했어요. 그렇게 어 하길 원했고, 그거에 맞는 디자인 전략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워드를 통해서 그런 전략이 맞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됐고, 특히 가장 다양한 제품군들이 포진되어 있는 컨슈머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메디컬 디바이스로는 처음으로
애플이라든지 뭐 구글 같은 이런 메이저 테크 회사들과의 경쟁에서도 앞섰다는 점에서 꽤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과를 이루기까지 저는 어떤 수상 전략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특히 CES 혁신상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출품을 해야 좀 더 수상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어 심사위원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수상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출품 과정을 이렇게 단계별로 쭉 나눠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심사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이제 올 초부터 현재까지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 외에 덱스콤 G7이 출품되고 그리고 수상까지 한 메이저 인터내셔널 디자인 어워드의 리스트 중의 일부인데요. 그러니까 모두 뛰어난 제품을 선정하고자 하는 그런 공통된 목표가 각 어워드마다 있습니다. 근데 각 어워드마다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라든지 비전, 그리고 어 위촉되어 있는 심사위원들에 따라서 그런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출품하고자 하는 어워드의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CES에서는 크게 3 가지 심사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심사 기준은 엔지니어링 펑셔널리티고, 약간 그 심사 기준이 제품의 형태와 구성에 이게 어떻게 구성에 관련된 건데, 사용 목적이 적합한 기준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면서 얼만큼 유지 관리가 쉬운지, 이런 것을 심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인 Aesthetics and Design은 이제 눈에 보여지는 제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그런 형상이나 모양, 또 색채 등의 요소가 얼만큼 잘 어우러져 있는가, 그리고 또 얼만큼 미적으로 우수하고 독창적인지, 이런 거를 심사하는 걸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적절한 소재나 이런 재료, 텍스처 같은 거를 사용한 CMF 디자인은 사용자의 여러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감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품의 미적 이런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으로 What makes the product unique and innovative, 이거는 어 고유의 능력과 개성에 의거해서 얼만큼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시장 부합성이 높으며 경제성까지 높은지, 그리고 얼만큼 실용적인지, 요런 부분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 가지 항목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은 인제 찾아보실 수 있는 인제 항목들이고, 그리고 또 여기 추가적으로 심사위원들은 제품의 기능이 사용자에게 주는 영향, 그리고 가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제품 카테고리 안에서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혁신성이 추가됐는지, 요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심사하게 되니까 이 점을 또 추가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심사 기준과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출품에 대한 구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심사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제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수상작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수상작들을 하나하나씩 다 면밀히 살펴보고 이렇게 비교해 나가면서 내가 출품하고자 하는 제품과는 어떤 게 다른지, 뭐가 특별한 것인지, 또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완해야 될 것은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서 같은 출품 카테고리 내의 수상작들과 인제 비교를 꼭 해 봤고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꼭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의 수상 목록만을 참고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화면에 나와 있는 뭐 core 77 디자인 어워드나 뭐 IDA 어워드 같이 수상작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 그런 어워드 수상작을 참고하셔도 되고, 그리고 수상 제품을 만드는 인제 기업의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뭐 홍보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제 어느 정도 출품에 대한 구상이나 인제 데이터 수집이 끝났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제 내 제품을 어떻게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보여지길 바라는지, 그런 출품의 내용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출품 양식을 작성할 때는 특히 핵심이 되는 4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잘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제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뭐 재료라든지 뭐 구성 요소라든지, 또는 인제 공정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퀄리티나 그 퀄리티가 사용 용도와 얼만큼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제품의 미적인 부분과 심미적인 부분이 제품의 전체적인 이런 품질과 기능, 그리고 사용자 밸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좀 중요한데요. 왜 이 제품이 상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따른 이유를 이제 설명하시되, 어 소비자 기술 시장에서 독특하고 혁신적인 이유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셔서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심사위원마다 이제 배당받는 출품작의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더군다나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저처럼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현직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틈틈이 짬이 날 때마다 인제 출품작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 좀 더 효율적으로 핵심 내용을 전달하면 제품이 더 효과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해야 할 각 항목들을 최대한 간단 명료하면서도 읽기 쉽게 작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고요. 그리고 출품작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인지, 그 부분을 강조를 해서 어 처음 접할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들에게 명확하게 제품의 중요성이라든지 제품이 주는 사용자 혜택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엔지니어링 퀄리티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제품의 가치 같은 이런 나머지 항목들을 작성하실 때도 가장 중요한 이런 혁신성과의 연관성을 항상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서술한 제품 설명과도 자연스럽게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게 의도를 하면 조금 더 제품에 대한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왜 이 제품이 뛰어난지, 왜 수상을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을 추가하시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제품이 어필될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제품은 보통 인제 제품이 가진 뭐 혁신성이라든지 뭐 제품의 특징, 장점, 뭐 요것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이렇게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제품의 가치를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제품에 대한 공감을 얻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진 이런 제품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제품이 가진 감성적인 요소, 그리고 디자인적인 특징 등을 좀 더 부각시켜 줌으로써 좀 더 오랜 기간 기억에 남게 하기도 하지만, 왜 이 제품이 잘 만들어진 디자인인지, 왜 이 제품이 뛰어난지, 뭐 그런 이유를 좀 더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게 스토리텔링이 좀 잘 적용된 그런 2 가지 정도의 성공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2013 년도쯤에 최초로 나왔던 그런 LG에서 만든 그 피어지는 올레드 TV에 관한 건데요. 뭐 이 당시 시장에서는 이제 TV 시장에서는 누가 더 얇게 만들고 화면을 더 크게 만드는지, 이거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그것들만이 인제 기술력을 자랑하고 인제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LG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TV는 평평하게만 되어야 하는 그런 디스플레이 화면이 아니라 그냥 휘어지는 형태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많은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스토리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왜 TV는 평평해야 만 하는지,
그 의문점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뭐 이렇게 이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유선형 곡선을 가진 이런 건축물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저희가 보는 이제 다양한 건물들이나 사물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컨셉 작업을 통해서 디자인을 시각화하고 또 그것을 기술력을 통해서 구체화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특히 제가 제일 많이 공감했던 부분은 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곡선으로 이루어진 사물들처럼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이제 눈 또한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곡선으로 이루어진 눈으로 이게 휘어진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면 더 큰 몰입감을 구현할 수도 있을 뿐더러 다양한 각도에서의 시청도 기존 TV보다 많이 개선된다는 점이 굉장히 많이 공감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사용자 중심적인 측면에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제품이 탄생되게 된 배경과 함께 특징과 장점을 어필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심사위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준 굉장히 좋은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네스트에서 만든 떨모스텟이라는 이제 실내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어 2010 년대 이제 초반에 네스트에서 떨모스텟을 만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인제 가정이나 건물이나 뭐 학교든 어디든 이렇게 생겼어요 다. 예 뭐 이렇게 생긴 디자인이 벽에 붙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트렌드와는 한참 동떨어져 있는 그런 수준의 것들이 많았는데 또 사용성에 대해도 문제가 많았어요. 실내 온도를 높이거나 줄이거나 뭐 에어컨을 키던 뭐 히터를 틀던 그럴 때마다 매번 이 앞에 가서 수동적으로 버튼을 눌러서 직접 이렇게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뭐 그 누구도 인제 이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진 않았던 거죠. 근데 네스트는 이제 이런 문제점을 어 지나치지 않고 당시에 인제 각광받기 시작했던 IoT 기술을 떨모스텟에 적용을 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시도를 해서 IoT 기술 이동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그런 제품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가정 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점 소비자 관점의 목표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하면 현재의 쾌적함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목표의 재설정하기까지 철저히 사용자한테 완전히 맞춰서 그런 니즈에 맞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제품의 디자인이라든지 기능성에서 굉장히 잘 표현됐는데 우선 기존 제품에서 네스트 제품으로 이제 교체를 할 때 누구나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굉장히 뭐 스크루 드라이버만 있으면은 어 누구든 이렇게 쉽게 분해를 해서 이 제품으로 갈아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재설치가 굉장히 쉽고 간단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일 주일간 설정한 온도의 패턴을 제품 스스로 학습하고 또 그 학습의 패턴에 맞게 작동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굉장히 그런 어 획기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드웨어 디자인 또한 최대한 단순화했는데 기기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만 남기고 모든 불필요한 그런 물리 버튼을 제거함으로써 좀 더 깔끔하고 다양한 사용자의 인테리어 환경에도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세련되게 변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실외에서도 뭐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실내 온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사용자 방식 중심으로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장 최근 세대인 4 세대 인제 얼모스텟인데요. 제가 좋아하시는 디자이너분이 한국 디자이너분이 디자인을 하시기도 했고 저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는 또 이전 세대들과는 다르게 이제 원래는 인제 제품이 다이얼처럼 좌우로 인제 돌아가는 건데 그 베젤 자체를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인제 손가락이 위치해 있는 곳처럼 어 별도의 인터페이스 없이 이렇게 터치 버튼을 설치를 해서 스와이프랑 탭을 통해서 예 새로운 이런 인터랙션을 구현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제 주는 장점은
기존에 있었던 다이얼 베젤을 없앰으로써 플라스틱 파트를 한 번 더 줄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단가를 낮추게 되고, 또 더 많은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의 그 마켓 포지셔닝에도 공략을 했던 거라, 굉장히 이렇게 슬림하게 디자인이 탄생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인제 겉표면에 굉장히 번뜩번뜩거리고 이렇게 유리처럼 보이는 이런 CMF를 적용했는데, 보통은 이게 일반적으로 뭐 스포츠 고글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미러 코팅 기술인데, 이거를 적용함으로써 물에 반사되는 자연을 인제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디자인 초기 의도와도 어 굉장히 인제 효과적으로 인제 어필이 되고 연관성이 개연이 있어지는 거죠, 부연 설명 없이도. 그래서 인제 이렇게 디자인 의도와 컨셉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제품의 퀄리티 자체를 굉장히 높인 좋은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제가 덱스컴 G7을 출품할 때 작성했던 자료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를 캡처한 건데, 저는 제품 초기 단계부터 프로젝트를 리드하면서 뭐 디자인부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마케팅, 공정까지 뭐 다양하게 폭넓게 인제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어서 우선 제가 먼저 1 차적으로 이 모든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무래도 이 제품이 수상하게 되면 그 설명이 대중들에게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무팀과 또 협업을 하고, 또 카피라이팅 팀에게도 인제 의뢰를 해서 검토를 요청했고, 그리고 그 뒤에는 피드백에 맞춰서 조금씩 수정해 가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는 인제 엔지니어링 팀과도 한 번 더 수정된 내용을 검토해서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특히 굉장히 애를 먹었던 부분은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된 제품의 초반 이런 스토리텔링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해 나가면서 어떤 표현을 대신 쓸 수 있는지, 어떤 단어를 대신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점을 또 강조하고 빼야만 이 주어진 이 리밋 안에서 이거를 출품할 수 있는지, 그거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수정해 가는 과정을 거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스토리텔링만큼 중요한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인데요.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가 다른 메이저 디자인 어워드와 다른 점은 아무래도 출시 예정인 이런 컨셉 제품들도 출품이 가능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직접 제품을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렇게 현물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심사위원들에게 제품 사진이라든지 렌더링 이미지를 어 활용해서 이 제품이 무엇인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시각적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오래된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항상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사진으로 기억을 해서 이제 항상 어 자료로서 활용을 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갤럭시 폴드가 공개됐을 때 이 사진을 홍보 사진으로 사용을 했어요. 제품의 이미지를 살짝 접어 놓음으로써 반으로 접히는 인제 스마트폰이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능을 어 표현을 했고, 그리고 UI 스크린에는 컬러풀한 인제 그래픽이라든지 어 재밌는 형상, 저는 인제 나비같이 보이는데 그거를 넣음으로써 보는 재미도 더하고 어 접히는 핸드폰이지만 또 가볍다, 뭐 이런 것까지 전달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의 어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뱅 앤 올ufsen의 이런 밸런스 같은 스피커 제품은 홍보 사진이 이렇게 실내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데 제품의 색감이라든지 재질 등이 배경 이미지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실내에 두고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거를 뭐 다 확실하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어느 실내 환경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구나, 무드를 조성할 수 있구나, 뭐 이런 특징을 사진으로서 잘 나타냈고, 그리고 특별한 설명 없이도 제품의 컬러라든지 뭐 질감이라든지 이런 소재에 대해서 사진으로서 굉장히 잘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손가락 이미지 하나를 위에 얹어 놓고 LED 화면이 번쩍번쩍하는 걸로써 제품의 전체적인 사이즈, 그리고
간결하다는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좀 더 함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제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을 음식에 비유하자면은 인제 플레이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똑같은 식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똑같은 메뉴의 음식이라도 플레이팅이라든지 데코레이션 뭐 요런 과정을 거치면 그에 따라서 시각적인 결과물은 당연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플레이팅과 데코레이션을 거친 음식은 맛을 보기 전에도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음식의 맛을 미리 상상해 본다거나 예상해 보는 그런 재미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맛을 본 후에도 그 기억이 또 그 경험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훨씬 더 만족도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전달하고자 하는 제품 이미지에 다양한 시각적인 기능을 더하면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제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잘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덱스콤 G7 제품이 인제 막 출시를 앞두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제품 촬영을 할 때 그때마다 인제 직접 촬영 현장에 참석을 해서 결과물이 인제 현장에서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살펴보면서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뭐 피드백을 인제 공유하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품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데 어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많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렌더링 이미지를 뽑을 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라든지 뭐 컴포지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면서 빠르고 쉽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쉽게 제품의 기능이 이 렌더링에 이제 녹아내릴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는 현물 심사가 없이 제품의 설명과 이미지 그리고 영상만으로 심사를 해야 되니까 고화질의 이미지를 반드시 업로드하시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자체적으로 인제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자체적인 디자인 팀이나 인력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꼭 실력이 입증된 그런 전문 디자이너라든지 디자인 회사에 의뢰를 해서 최상의 결과물을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상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인데요. 제가 인제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 심사를 했을 때 영상을 인제 추가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영상을 추가하지 않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기업들은 이 어떤 자신감으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또 심사위원마다 심사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먼저 있다 그러면은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링크가 있으면 링크를 이제 타고 이 제품에 대한 인제 영상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인제 이게 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디테일한 설명을 다 읽어 나가면서 심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특히 심사위원들이 출품한 모든 제품에 대한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지식이 없기도 하 없 있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글로써 출품작을 이해하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퀄리티의 영상을 추가해서 제품의 혁신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 다른 출품작과도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강인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참고하시기 편하도록 영상 몇 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영상은 앞서 보여드렸던 뱅 앤 올룹슨 스피커의 그런 짧은 홍보 영상입니다. 네, 짧지만 간결하게 핵심만을 잘 전달한 영상이고 어 기억에 잘 남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글 네스트의 서머스탯인데요.
마찬가지로 인제 물에 반사되는 자연을 잘 인제 표현하고자 구현하고 싶었던 그런 디자인 초기 의도와도 그리고 스토리가 영상으로 잘 표현됐고요. 어 마지막 영상은 저희 G7입니다. Say hello to the amazing new Dexcom G7, a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 that's made for you so you can manage your diabetes with confidence. See your glucose numbers on your watch and phone. Get meaningful insights into how food and exercise affect your glucose in the moment without finger sticks or scanning. Dexcom G7 is so small, it's easy to forget you're wearing it. So even when your mind is elsewhere, it's continuously sending glucose numbers that you can be confident in. Because Dexcom G7 is the most accurate CGM system. That's right, the most accurate CGM system. Hear that? That's your Dexcom G7 alerting you before you go too low. Phew, that's relief. And you can personalize your alerts too. Quiet, loud, yeah, totally up to you. And if your loved one has diabetes, you can see their glucose numbers on your phone using the Follow app. Now that's peace of mind. Dexcom G7 is easy to apply, easy to set up, and even easier to use. It warms up 2 times faster than any other CGM system, so you'll have more time with your numbers. It shows where your glucose is at, where it's heading, and where it's been. It also shows your progress, all on one screen. And let's say your sensor expires when you're out and about. Well, thanks to the new 12-hour grace period, you can swap sensors when it's convenient for you. And most importantly, Dexcom G7 is made for results. Using Dexcom CGM can help you spend more time in range, which can lead to lower A1C. So you can do more of what you love. Dexcom G7 is made for more, so you can manage your diabetes with confidence. 네, 뭐 마찬가지로 다양한 버전의 영상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영상이더라도 이제 편집을 시켜서 짧은 버전, 뭐 좀 긴 버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전 두 영상과는 다르게 제가 원했던 거는 이 영상 하나를 보는 것만으로 이제 심사를 끝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영상을 활용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다 보면 영상이 이제 오류로 인해서 안 나오는 출품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클릭을 했는데 예 출품작이 아닌 다른 제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무튼 이런 실수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품의 수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 자료이니만큼 여러 기기로 여러 번 확인하시고 업로드하시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지금까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략적으로 혁신성과 디자인성을 강조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과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출품에 앞서서 심사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그리고 수상작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출품작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구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드렸고요. 그리고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제품의 장점을 시각적으로 어필하고 마지막으로는 고퀄리티의 이런 영상을 활용을 해서 제품의 혁신성을 어필을 함과 동시에 다른 출품작과는 차별화를 두는 것이 수상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그동안 이런 CES와 관련된 강연을 하면서 받았던 단골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를 제가 공유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를 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인제 CES 심사위원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물론 심사위원들마다 개인 차가 있고 어떠한 부분을 더 중요시하게 보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게 다르지만 보통 한 프로젝트를 한 출품작을 동시에 여러 명이 같이 봐서 그 평균적인 점수가 납니다. 심사 점수가 기술력, 창의력, 혁신성, 뭐 디자인 이런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는 점수의 평균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정 부분에 대해서 치우쳐서 심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궁금하셨던 부분이 평가 방식인데요. 보통 심사위원들은 제출한 신청서를 뭐 기반으로 읽는지, 읽고 평가하는지, 회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지, 뭐 이런 것을 궁금해하시는데, 뭐 우선 시청서가 기반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읽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관심이 가거나 또 알고 싶은 제품이라든지 회사라든지 하면 어, 웹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웹사이트가 없다면 뭐 추가적으로 검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이렇게 얻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ES에서 선호하는 지원서 스타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어떤 심사위원을 만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강조드렸듯이 좋은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이제 제품의 혁신성과 특징과 장점을 이제 강조하면, 좀 더 설득력 있고 공감을 할 수 있고, 왜 이 제품이 잘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이제 잘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셔서, 어, 지원서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출품하고자 하는 제품이 뭐 B2B형이거나 원제품의 일부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아니면 뭐 심지어 소프트웨어의 앱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어떻게 디자인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간단하게 어떤 종류의 제품이든 제품을 구성하는 외관이라든지 색상, 형태 뭐 이런 다양한 시각적인 디자인적인 요소가 기존의 제품, 만약에 기존에 비슷한 제품군이 있다면 그거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개선됐는지 뭐 그거를 그대로 강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큰 차이가 없다, 아니면 더 뛰어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강조함으로써 제품의 사용이 얼만큼 더 간편해지고 효율적이면서 사용자의 이런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부각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렌즈가 출품하고자 하는 제품이라면 그리고 이 완제품의 일부인 해당 부품이 전체적인 제품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사용자 경험이 얼만큼 개선됐는지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어, 디자인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어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경쟁사나 비슷한 제품군 그리고 다른 제품들은 어떻게 홍보되었고 어떤 점이 강조됐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찾아보시고 참고를 하시면은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 1월에는 제가 작년엔 쉬었는데 내년 1월에는 라스베가스 CES에 참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고 CES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국에서 연결하시느라고 지금 늦은 밤이신데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 또 다시 연락드릴게요, 디자이너님. 네, 조심히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